11, 12번 일단 여기까지 했고 13번을 보자. 13번 11, 12번 어디다 수업했을 때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오늘 진도를 나오면 아마 정말 길어도 3번일 텐데. 길어도 3번? 진도 나오는데 3번? 길어도 3번? 그럼 끝나요? 아마 또 거의 그러지 않을까? 13번 할 차례인가? 네. 확률변수 x는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4야.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fk가 이렇게 나왔어. p에 k-8 x에다가 얘가 k 이렇게 돼 있어. 정의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 자, 그러면 얘는 있잖아.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 일단 기억 12와 36이 같네. 기억 f의 12와 f의 36이 같니? 이렇게 돼 있어. 1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의 4 f의 11을 집어넣으면 4 뭐래 지금? 참. f의 10이라는 게 p의 4 x의 12 얘가 되고 36은 p의 얼마야? 36 빼면 28이죠? 네. x의 36이야. 얘가 같니? 이런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어쨌든 요 폭은 8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분포 표에서 보게 되면 얘는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일 거고 얘는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 정도였을 거니 이 값과 이 값의 평균 값이 얘랑 같아야지. 그죠? 그럼 12와 28을 더해서 2로 나누면 20이지. 근데 얘가 20이잖아. 그럼 되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가는데 24일 때 그러면 F에 B냐? F에 24를 집어넣으면 P에 24 집어넣으면 16 얘는 24 이러거든. 그럼 얘랑 얘랑의 평균값 구해보면 되지. 그게 20이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죠? 더해서 1을 나누면 20 나오잖아. 그럼 얘도 맞는 거지. 그죠? 제일 꼭대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얘는 뭐야? FK는 F에 24 마이너스 K는 같니? 이거 뭐야? 대칭축이 12니? 이렇게 보는 거잖아. 대칭축은 20이잖아. 맞아야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표준화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확률변수 x의 표준화라고 했어. 여기에 1번의 내용은 평균과 표준 분산과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 당연히 0, 1이 나오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해보자. 표준 점수 t 점수가 있는데 t는 10에 시그마분의 x-m 플러스 50. 자, 이 과정을 거치면 이것의 평균 50, 분산은 100, 표준 편차는 10이다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에 대한 평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이 50인지 얘를, 그지? 그러면 평균을 구해보면 이렇게 쓰겠죠? 2에
x 마이너스 m 뭐 이상하지? 아닌가? 아니다. 플러스 50 빠졌네. 이렇게 써야지. 되지? 자, 그러면 얘는 평균은 있잖아.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 그지? 그러니까 시그마분은 10이 일단 나와봐. 그러면 2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50도 밖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시그마분의 10에다가 얘가 뭐야? 2x 마이너스 m 더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왜 평균이야? 얘도 평균이고 0이지. 그지? 50만 남는 거야. 아, 그럼 평균이 50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여기는 요 값이 평균인 거야. 요 값이. 요 값이.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래. VT. 분산은 10에 시그마분의 플러스 50 이렇게 되죠. 곱한 만큼은 나올 때 제곱배가 되지. 네. 100이 되고요. V에 플러스 더하거나 뺀 거는 영향을 완전. 안 줘. 그럼 이렇게만 써야 돼. 맞지? 그러니까 50은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근데 여기서도 더하거나 뺀 거잖아. m은 의미가 없지. 분산이죠 그냥. 그지? 약분돼요. 100이야. 이해되지? 쓸 수 있지? 자, 그 밑에 2번을 한번 해보세요. 2번. 선생님. 근데 표준 점수를요. 응. T를 10 뭘로 할지 20 뭘로 할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그렇지. 이건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르지.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시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50점 평균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100점 평균 뭐 마음대로 막 정할 수 있어. 표준 점수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값에 이제 익숙하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지. 자,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분석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t가 이렇게 변정을 했어. t는 20에 시그마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100 이렇게 딱 놓은 거야.
자, 이때야, 이때. 수학 영역에서 1등급 받기 위한 표준 점수를 이제 표현하는 거야. 수학 영역의 점수가 상위 4%까지가 1등급이라고 할 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가 135.2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얘기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거야.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P에 이제 이거 T로 바꿔야 되겠죠. 확률배수 T가 뭐 알파 이상인 점수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지. 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또 표준화를 거치겠죠. P에 Z는 얘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얘는 이제 여기서 평균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평균이 100이죠. 표준 편차가 20의 제곱이죠. 이렇게. 표준 편차. 아, 네. 그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이제 하게 되면 Z는 시그마분의 알파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쓴다는 거지. 요게 이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요놈이 0.04가 나와야 되는 거야.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1등급 받기 위한. 그러면 0.5에서 얘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0.5에서 얘를 빼는 거죠. P에 0부터 Z가 20분의 알파 마이너스 100 그랬더니 0.04.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0.46이죠. 0.46 값이 얼마야? 1.76. 1.76이야. 그러니까 20분의 알파 마이너스 100이 1.76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럼 20을 곱하니까 35점이다. 35.2. 얘에다가 알파 100 넘어가니까 135점이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표준 점수가 135.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네. 요 얘기야. 2번 때 보세요.
11%니까 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까지를 2등급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2등급을 받기 위해 2등급 이상이면 그러면은 0부터 0.11까지예요? 그러니까 0.12라는 값이 2등급 이내지 1등급까지 포함한 거지. 그럼 할 수 있어요. 저 했어요. 보기 1번 볼까? 자, 보기 1번 보면 지호의 영어와 수학 성적이야. 지원의 반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지호의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과목을 구하라. 지호가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을 얘기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는 표준화를 하라는 얘기지. 표준화를 해서 지호의 수학 성적의 위치, 영어 성적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이걸 하면 되지? 보기 2번도 보자. 어떤 과목의 시험 점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새로운 확률 변수 t를 얘로 정의했어. 자, 그러면 얘는 t의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이 되도록 a, b를 구하라 라고 했어. 사실은 답은 나온 거야. b가 얼마야? 100,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a가 20인 거거든. 그래도 또 써보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응? 보기 3번을 봐볼게. 어떤 시험 점수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얘를 표준 점수라 한다. 표준 점수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똑같은 얘기네. 그지? 네. 1, 2번만 해보면 되겠다. 또 해보자. 또 하고 넘어가자. 고등 시간 꽤 됐네. 5분이네. 자, 325쪽. 영들씩 읽으면서 가도 되거든.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n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확률 변수 x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써줘. 뭔 얘기인지 알겠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클 때의 확률 p는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참고인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 그래프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z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b에 np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바꾸면 평균이 np인 거잖아. 분산이 npq잖아. 그치? 네. 이렇게 된 거거든. 분산이야. 음. 그죠? 그러니까 뭐 루트에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아무튼 이런 형태야. 그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z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야. 표준화를 하면 루트 npq 분의 여기서 x 마이너스 n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 근사적으로 뭐야?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다. n의 0, 1 이렇게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p는 5 이상, nq도 5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이다 라고 해서 np가 5 이상, 뭐 nq가 5 이상 뭐 이렇대. 그리고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는 ncx, px, qn-x 계속 보던 거죠. 쭉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25쪽에 그 마프레설에 보게 되면 n이 10일 때 그림 1에서 보면 n이 10일 때, n이 30일 때, n이 60일 때 60 정도만 되면 벌써 이미 정규분포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되죠? 그래서 쭉 그 얘기를 계속 똑같이 또 써놓은 거고, 더 알아보기 보면 예를 들어 이항분포 720의 6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x가 120번 이상 14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은 이렇게 함수하면 720, C 120 쫙 이렇게 해서 720, C 140 쫙 해가지고 계산기를 이용해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확률을 근사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문제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기 1번 보면 B의 이항분포가 180에 6분의 1이야. 자, 근데 P의 X가 25 이상, 35 이상 이하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정규분포를 바꾼다는 거지. 얘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30이죠. 그 다음에 30 곱하기 6분의 5잖아. 그럼 5의 제곱이지. 이렇게.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죠.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죠. 5. 그러면 얘는 p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연스럽게 0부터 1까지가 나와 있잖아. 네. 그럼 2배 하면 되죠. 그치? 네. 자, 이렇게 되고 더 알아보기 보면 이사람들 변수에서와 이제 이항분포를 따를 때 얘네들은 쭉 이렇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태라는 건데 얘가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게 되면 720회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표준 표차를 구하라 라고 했어. 720 근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6분의 1이죠. 그지? 자, 그러면 역시 정규분포를 바꿀 수 있다고. 120 평균이 맞죠? 그 다음 120 곱하기 6분의 5잖아. 그럼 얼마야? 100. 100이야? 그럼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음. 그럼 평균과 표준 표차를 다 구했어.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거만 하자. P에 120 이상 X가 130. 굉장히 간단하지? 표준화야. 시그마분의 X-M 0이네요. 시그마분의 X-M이잖아. 10.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면 된다.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번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또 해보세요. 일번 되지? 네. 자, 2번도 봅시다. 자,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수감 중인 이 종류의 범죄자 400명 중에서 출소 후에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300명 이상일 확률의 근사값을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재범 확률이야. 재범 확률이 0.8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300명 이상의 확률이잖아. P의 X가 300명 이상. 명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제 300명 이상의 확률의 근사값. 인원수에 대한 게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400명 중에서 라고 했어. 400명 중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재범 확률이 나와 있어. 그지? 재범 확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400명에다가 내가 이거를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네요. 그지? 확률이 재범 확률이 0.8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재범을 하는지를 알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400 곱하기 얼마? 10분의 8. 0.8. 10분의 8을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320. 320명 정도가 다시 재범을 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320에다가 이제
0.2를 곱하면 되겠지. 그죠? 네. 그럼 얼마야? 64.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렇다면 320에 8의 제곱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또 바로 되는 거다. Z는 이렇게 해서 시그마분의 x-m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0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네. 됐지? 이 원리라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가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졌어.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720번 던졌어. 근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그러면 이항 분포야. 720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거든. 맞잖아. 그러면 정기분포로 바꾸면 120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니까 10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P의 X가 K2야. 얘가 0.0228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나오는 횟수 72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횟수잖아. 횟수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횟수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지? 그러면 P의 Z는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거져야 돼. 4번을 말해보자.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이 의 비율로 승선한대. 그러면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 정원이 340명이야. 근데 예약 고객이 400명이래. 5가 됐잖아. 그치? 근데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 근데 이게 확률이 딱 정해졌으면 모르는데 이게 뭐 매번 변하는 거니까 매번 이럴 수만은 없지. 그지? 그러면 어쨌든 승선할 확률이 10분의 8 승선 확률 승선 10분의 8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정원이 340명인데 예약 고객이 400명이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승선하는 사람이 340명 어쨌든 이하여야만 되는 거지. 그지? 340명이야. 그럼 인원수에 대한 맞잖아. 네. 340명 이하여야 돼. 근데 여기에 지금 400명이 지금 왔단 말이야. 그럼 400명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지. 네. 그죠? m이라는 건 여기다가 400을 곱해야지 평균이 나오는 거지. 그럼 00 없애고 나니까 48, 320명 정도가 되네. 그지? 표준 편차는 어쨌든 320에다가 10분의 2까지 곱해야 되니까 64가 되니까 8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320에 8의 제곱인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지. 그럼 또 바로 그냥 하면 되는 거네. 그죠? 네. 4번을 했었고요. 5번을 넣어봅시다 이제. 5번.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n에 180에 8의 제곱이야. 얘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가 164g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네, 2,500개를 무게에 대한 얘기지. 그 무게에 대한 얘기인데 불량품인 거를 확률로 이제 표현해 보면 164g보다 작을 경우 164g보다 작을 경우를 불량품이라고 한다. 자, 근데 하루에 2,500개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정균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164g 미만일 때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했잖아. 네. 그지? 근데 신제품의 무게는 어쨌든 얘는 이렇게 나왔어. 180g이고 얘는 8의 제곱이야. 맞지? 네. 그럼 여기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않니? 여기서 네. 그죠? 164g 이하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여기 하루에 2,500개를 생산한대. 2,500개를 생산하거든. 2,500개 생산. 근데 여기서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 얘기야. 일단은 얘가 나왔으니 164g 이하가 불량품이야.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그지? 불량품이 나올 확률. P의 Z는 시그마분의 X-M이잖아.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P의 Z는 마이너스 2 이하인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0.5에서 0.48을 빼는 거지. 네. 그지? 그럼 0.02가 되는 거야. 얘는 확률이. 이해되죠? 네. 0.01.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개 중에 2개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되죠? 여기까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P에 Y라는 변수를 놓자고 64개 이하일 확률. 불량품의 개수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었잖아. 그러면 개수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또. 그지? 근데 2,500개를 생산하잖아. 불량품 여기다가 0.02를 곱하면 불량품이 평균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2,500 곱하기 100분의 2 하면 얼마야? 500. 500이죠 500. 100분의 2를 하면 50. 50이다 50. 그지? 50이 되고 개수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50에다가 100분의 아니다. 100분의 98인데? 네. 그지? 그럼 2니까 49다. 7의 제곱.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요게 이제, 불량품이 64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또 한다는 얘기야. Z는 시그마분의 Y-M이죠. 네. 14니까, 얘는 P에 2개 2 이하라는 거지. 그러면 0.5에서 2 이하니까 0.48까지 더해야 되네 얘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4개 이하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한 98% 정도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지? 한번 요건 연습해볼까? 연습해볼까? 이거 다 됐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 추정이에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느냐를 보자고. 일단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봤어. 9월 모의고사를 봤거든. 9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쫙 봤어. 고3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딱 봤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수능 성적이 아니다 뭐래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일단 기준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근데 있잖아, 그 고3 성적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따지려면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학원들이 있잖아. 뭐 대성이든 뭐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회사를 뭐 A, B, 뭐 C 이런 식으로 나열해보자. 어쨌든 우리는 있잖아, 조사 대상 전체를 있잖아, 모집단이라고 해. 조사 대상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모집단이야. 이게 어미 문자를 쓰는 거야. 전체를 얘기해 그냥.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뭐 어떤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여기서 샘플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표본인 거야. 표본. 그러니까 뭐 대성이든 종로든 뭐 이런 데서 가지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표본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나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그래. 추출. 네. 추출이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그럼 얘네들 나름대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막 구하잖아. 지금 보면 맞지? 막 구하거든. 근데 실제 얘네들하고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거의 흡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거의 흡사하게. 어쨌든 그만큼 얘네들이 인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모호 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인데, 모호 집단은 얘고 표본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표본을 가지고 나오는 걸 추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해되죠? 그리고 자, 마프레스를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전수조사라는 표현이 있거든.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인구조사, 이게 전수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그 다음에 이제 표본조사가 있는데요. 표본조사는 인구조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들을 얘기해. 예를 들어서 표본은 뭐가 있을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치고 싹 지나가거든? 근데 말이 안 나와. 이게 치매 아니야? 와, 나 환장하겠네. 안 돼요. 안 되지? 치매는 불치병이에요. 그치? 요즘 국어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단기 기억 상실 이래. 아니 근데 국어 선생님 너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손가락에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고 맨날 그러시고. 그래서 내가 호랑이 크림을 사왔잖아. 호랑이 크림 사가지고 이게 아주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 참. 갑자기 이렇게 팍팍 안 떠오르는 때가 있어. 어쨌든 전수조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해.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예야. 그래서 보기 1번처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는 전수조사야, 우리나라는. 네. 그 우리나라가 특수한 경우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있잖아. 전수조사 힘들어. 순간적으로 계속 애가 나오거든. 그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봐봐. 저기 오지에 사는 애들 있잖아. 근데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다 인구조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가가호호 다가. 정말. 정말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조사를 정확히 다 해.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조사가 틀리질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이건 다 표본이죠. 이걸 다 조사할 이유는 없잖아. 그치? 물론 이게 요즘에는 그거던데 뭐 이렇게 뭐 뜨는 것 같은데 몰라 나는 하여튼 모르겠어.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전수조사죠. 네. 우리나라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의약품의 임상실험 이건 표본이겠죠 당연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표본일 거고요.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은 전수조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지? 근데 이거 좀 헷갈려요. 뭐가? 언니.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 있다. 아니 저는 TV 프로그램 이거 당연히 전수조사인 줄 알았어요. 나도 내 생각도 전수조사거든. 근데 이거 표본조사로 나와서 아니 근데 당연히 TV 다 같이 틀고 있으면 딱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건 잘 모르겠어. 그지? 이게 왜 시청률이 다 계속 나오지 않나? 그니까요. 몇 시간대에 뭐 높더라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얼마나? 이게 시험 잘 안 나오겠지 뭐. 그 다음 보기 2번 보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특정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을 조사했대. 모집단과 표본을 말하여라라고 해서 모집단은 유권자 전체가 될 거고요. 네, 표본은 뽑힌 1000명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표본 추출의 원리와 임의 추출법이 있어. 우린 임의 추출법을 해. 임의 추출법이라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명을 뽑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 그러면 임의 추출법을 하는데 전화 상담도 있잖아. 그럼 전화를 할 거 아니야? A한테 전화가 갔어. 근데 이게 컴퓨터로 무작위로 해. 그러면 A한테 또 갈 수도 있어요. 뭐 말인지 알겠죠? 임의 추출이 그런 의도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발생할 확률이 계속 동일한 거야. 어떤 사람이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네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 집중적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같지 않으므로 임의 추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같지 않으므로 임의 추출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어쨌든 임의 추출을 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다 같지 않다고. 아 모집단이 전체인데 유선 전화 사용하는 사람들만 골랐으니까요. 오케이. 그 얘기였어? 맞네, 그지? 그래서 요즘에는 유선전화 방식만 쓰지 않고 유선전화 방식보다 이제 휴대폰을 많이 활용하잖아, 젊은 사람들은, 그지? 그래서 그 활용을 같이 한다는 얘기지. 이를 위해서는 추출되는 표본이 모집단의 어느 부분에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 즉 모집단의 각 원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됐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우리는 복원 추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네.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보기 3번 볼까요?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적힌 6개 공이 있어.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하는데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어.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6 곱하기 6이 되지.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하면 6 곱하기 5가 되겠죠? 네. 동시에 두 개를 추출할 때도 6 곱하기 5. 얘는 아니지. 1, 2 나온 것과 2, 1 나온 게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추출하는 경우는 6시 이내 그냥. 그지? 네. 그걸 얘기한다. 이거 좀 익숙하고.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자, 이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한다고. 모평균, M이라고 써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요.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써요. 이거는 딱 고정돼 있어. 이렇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근데 표본에서의 평균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이죠. 표본이 여기 있는 거야. C라는 회사에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나오잖아. 그때의 표본 평균이야. 이거를 x바라고 써요. x바. n분의 뭐 x1서부터 해서 xn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표본 평균이야. x바라고 써. x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야. s제곱이라는 문자를 써요. 표본 분산은 있잖아. n-1분의 1에 나와. 시그마에 뭐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얘는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 n-1로. 신기하지? 왜요? 근데 이것도 이제 증명 과정이 있는데 증명 과정이 있거든. 증명 과정이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 이거는. 응? 이거 증명하라는 게 오늘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분산은 어쨌든 이게 표본 분산이야. 이게 표본 분산. 뭔 말인지 알겠죠? 표본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n-1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여기 증명 과정이 있어.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야. 이거 그러면 양의 제곱근이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이게 C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B 회사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A 회사에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우린 뭘 생각하게 되냐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거야.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해되지? 네. 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표본 평균 x바야. 표본 분산 s제곱이야.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근데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들이야.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은 뭐냐? 표본 평균들은 EX바라고 쓰죠. 왜냐면 X바잖아. 표본 평균들의 네. 평균이야.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같냐면 모평균과 결국은 같게 나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과 같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잖아. 그지?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지? 그걸 n으로 나눈 거야. 이렇대?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는. 오케이? 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오케이? 그러니 얘는 이놈의 양의 제곱근이겠지. 루트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네.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이 정도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되지? 자, 이제 345쪽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오는데, 나 그냥 읽을 거야. 읽을 거니까 잘 봐요. 네. 쓸 수가 없어. 마프레서를 이제 잘 봐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을, 분포를 살펴보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주머니 속에 2, 4, 6, 8, 4개의 숫자가 있어. 2, 4, 6, 8, 4개의 숫자가 있거든?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로서 x라고 하자.
숫자를 확률에서 x라고 하자. 그때의 확률을 p라고 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그래서 분포표는 어쨌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해되지? 자, 요거를 쫙 보면 이 맨 밑에 있지? 더하러 보기 보면 얘가 분포표가 나와 있어. 뭐라고? 쫙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네. 일자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일자로 나와 있는 거 4분의 1이니까 확률이 오케이? 자, 일단 요거야. 이게 뭔 의미는지는 아직 몰라. 어쨌든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 평균이야? 평균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공이 주머니 속에 공이 2, 4, 6, 8 4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각각을 꺼낼 확률은 다 4분의 1이야. 평균을 구해보면 곱하고 이렇게 해서 더하겠지. 곱하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어? 5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겠죠? 분산은 뭐라고 나와? 5가 나온대요. 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자 1번으로 가는 거야 이제. 자 이건 지금 모집단이었어. 얘가 모집단인 거야. 얘가 뭐라고? 모집단이야. 모집단.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한다고.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해서 적힌 수를 x1, x2라 했을 때 추출 가능한 모든 표본을 나열하면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x반은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죠. 맞잖아. 근데요, 크기가 2인 표본이라는 게 두 개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 했다는 거야, 두 번. 이해되지? 그럼 맨 처음에 2 나오고 두 번째도 2가 나올 수 있지. 네. 그럼 평균은 2지. 네. 그지? 그게 표본 평균이야. 아, 그럼 이제 표가 x바로 나오겠죠, 이제 여기에. 네. 맞지? x바가 뭐라고 나오니 이제 2, 3, 4, 뭐 쭉쭉쭉 나오지? 아, 네. 8까지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 맨 처음에 2가 나오고 두 번째는 2가 나올 확률이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야. 네. 그지? 근데 평균이 3이 나오는 경우는 2, 4가 나오고 4, 2가 나오고 또 있나? 없지? 없어요. 그럼 얘는 뭐야? 16분의 2지. 그죠? 16분의 2. 이해되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표현한 거야. 그게 1번이. 네. 알았어?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들 그러면 얘를 가지고 평균을 하잖아? 그럼 이놈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2x바가 되는 거지. 네.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응?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이제. 2x바를 해보면 뭐가 나온다고? 5가 나오지. 아, 그러게요. 네. 모평균과 같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이제.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쭉 또 계산하니까 2분의 5가 나왔어. 2분의 5. 모 분산은 5인데. 그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잖아. 표본의 크기가 얼마? 2였지. 아, 그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랬지. 어딨어? 안 썼나? 지웠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그죠? 2분의 5가 된다고요.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응? 네. 자, 그러면 1번이 됐어. 2번, 한 번 더 한 거야.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 x1, x2, x3 복원 추출한다고. 응? 그럼 표본 평균 x반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그지?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다라고 했지. 네. 그러면 3번 했잖아. 2가 3번 나온 거야. 64분의 1이야.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바가 쭉 값이 나오죠? 근데 2번 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 요 표 있지? 여기 봐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지? 시옷자로. 네. 그게 뭐야? x바 표본 평균. 그치? 네, 평균이라고. 그치?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거야 지금. 됐니? 네. x바에 대한 분포야. 확률의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일 때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지금 3으로 되니까 뭐야? 훨씬 더 많아졌지? x바가. 근데 얘는 그래프 상태로 보니까 이렇게 되지? 표본의 크기가 3으로 되니까. 이해돼? 네. 그럼 4, 5, 6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지? 완전 정규분포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응? 선생님, 근데 모집단 일자인데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각각이 나올 확률들이 네. 얘가 4분의 1이거든. 얘도 4분의 1, 얘도 2가 4가 6, 8 얘네들이 나올 확률들이 어쨌든 이렇단 말이지. 4분의 1. 그지? 근데 싹 다 2가 나와야 되니까 납작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모집단이 그 표본 개수 많은 것보다 모집단이 더 크잖아요. 모집단이 작을 수도 수가- 있는 거야. 표본 수가 모집단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은 있잖아. 공이 4개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지? 근데 횟수를 많이 한 거야. 횟수를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야? 정규분포화 되는 거야. 표본이 모집단 수보다 더 많이 뽑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표본이 적어도 횟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2번도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해보고 이걸 다 해본 거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더 알아보기 보면 잘 봐. 읽어볼게. 앞의 예에서 모집단의 분포와 크기가 2와 3인 표본의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오른쪽 그림 같아.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고. 모집단이 충분히 크면 비번일 때에도 오른쪽의 성질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충분히 크면 비번 추출일 때도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모집단 자체가 규모가 작은 거였지만 크면 어차피 정규 분포화 되고 있어. 근데 이게 항상 그러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고등학교 과정으로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 얘는 그냥 정규분포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실제 여러분 수능 시험 보고 그 성적 가지고 데이터 뽑아내잖아. 정규분포 안 나와. 안 나온 그게 지멋대로 생겨. 그래프가 굉장히 골 때립니다. 매년 그 그래프들이 달라 정말.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수치화하느냐야.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을 다 거쳐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 돼. 자, 보기 4번 해보세요. 보기 4번, 5번, 6번, 7번. 쫙. 근데 김도현 왜안 와요?